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해답은 거래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종목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두 종목 이름은 이제 동진세미컨과 TLB인데 모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다른 기술적인 지표 중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선행적으로 그러니까 작용하는 그런 지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술적인 지표 중에서는 거래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기술적인 지표들은 대부분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동평균선도 그날 종가가 만들어져야 그 종가에 대한 평균을 나눠서 5일 평균선, 10일 평균선, 20일 평균선 뭐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술적인 지표 자체가 다 후행성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있는 상승과 거래량이 있지 않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뭐 차별화를 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량은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에 미국에서 챗GPT 관련된 부분에 반도체 이제 고용량 관련된 이제 반도체를 만들겠다. 챗GPT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이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KLA나 그리고 KLA는 반도체 장비 쪽 관련된 회사고요. 그리고 ASML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론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뭐 방송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대처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입장은 아직까지도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고 계속 좋을 겁니다. 근데 이미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과도하게 올라간 게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 뭐 성우하이텍, 뭐 방송에도 올려드렸지만 뭐 이런 쪽이 좋았고요. SL 뭐 이런 쪽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쪽이 좋은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목마다 좀 차별화 흐름이 본격화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 흐름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 자동차 쪽 관련된 업체들도 좋았죠. 그래서 아진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명신산업은 아니고 대원산업 좀 가벼운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덕양산업 뭐 이런 쪽도 많이 올랐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시면 저점 대비해 봤을 때 못해도 한 배에서 2배 정도는 올라간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적인 매력보다는 조금 가격적인 매력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높낮이를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적이 뭐 상당히 좀 나빴지만 그러니까 뭐 좋은 흐름으로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은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과대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가운데서 지난주부터 움직였었던 종목이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리우 분위기 쪽이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엔비디아, KLA, ASML 이런 이제 미국에서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국내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았죠. 여기에 한미반도체나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었고요.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월에서 시작을 했었던 가격대에서 지금 2배가 아직 못 갔습니다. 연초에서부터 시작했었던 가격대에서는 이제 2배가 됐죠. 근데 한 4월에 있었던 가격대 흐름과는 아직까지는 높게 간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에 비해서는 덜 오른 흐름이죠. 그런 흐름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두 종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2차전지 쪽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2차전지 관련된 수혜를 하나도 못 받았죠. 근데 본격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움직였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한 주체들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 추이잖아요. 참고로 외국인은 210억, 기관은 300억을 샀다. 네. 두 합쳐서 500억 넘게 산 거죠. 반면에 개인은 500억을 팔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왜 이렇게 안 오를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물렸었던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매물이 좀 있었던 매물이 좀 나왔다. 길게 보면 길게 보면 이제 산 넘어 산인 거잖아요. 계속 매물이 쌓여 있는 흐름이라. 그래서 제일 많이 매물이 있었던 구간대가 34,000원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평균 거래량 보시면 20만 주, 40만 주, 30만 주, 좀 많았을 때가 190만 주, 다시 20만 주, 40만 주, 60만 주, 30만 주 그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0-50만 주 정도로 본다라고 해도 500만 주면 한 10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추이 자체가 이제 우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4만원까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선에서의 매물이 좀 가격이 있는 구간이 38,000원 정도 흐름이기 때문에 한 38,000원에서 4만원 정도는 돌파를 하거나 매물을 소화하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1분기 실적이 증권사의 컨센보다 예상치를 좀 뛰어넘은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소비량 관련된 종목 중에서 장비 쪽 관련된 업체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나마 좀 잘 버티거나 플랫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좀 플랫하게 떨어진 그런 기업들이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HBM 쪽 얘기를 좀 해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고력 메모리, 이제 메모리에 고부가 같이 메모리를 만드는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챗 GPT 쪽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 그 메모리로 커버를 할 수 없으니 좀 진보한 그런 메모리로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흐름이고, 거기에 XL이나 VR 쪽 관련된까지도 연결이 되면 더 좋은 흐름이고,
뭐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상승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HBM 쪽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쪽에 대한 공정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세 공정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미세 공정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소재 쪽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동서미캣도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있고요. 뭐 2차전지는 뭐 그냥 곁다리 식인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주업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TLB라는 업체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부분이 뭐냐면, 동산 이제 PCB 쪽 관련된 부분에 이제 대덕전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분사돼서 설립된 PCB 쪽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PCB 쪽 제조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동산이 이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쪽 이쪽까지 이제 PCB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세화 공정 쪽에 패키징 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공정 변화를 통해서도 그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 더 많이 치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고 보면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종목마다는 좀 틀리겠지만 어찌됐든 PCB 쪽으로도 연결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동사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1분기 때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원체 이제 그 챗GPT 쪽 그리고 HBM 쪽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쪽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쪽 관련주들이 원체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차전지가 예전같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은 2차전지 쪽으로 돈이 몰리겠죠. 근데 2차전지 쪽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찾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또 이제 기대감이 더 큰 종목들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200만 주가 터졌어요.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5만 주, 10만 주, 뭐 4만 주, 7만 주, 뭐 좀 많이 거래했던 거래량이 130만 주, 그리고 40만 주. 그래서 100만 주보다는 높고 40만 주보다도 한 5배 정도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좀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보시면 분할 상장한 이후에 제대로 된 상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보시면 22,000원에서 결국엔 25,000원에서 한 17,000원, 6,000원 정도 계속 박스로 움직였었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상당히 좀 고무적일 수 있다. 만약에 25,000원 1차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되 25,000원을 잡으면 뭐 조금 매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별로 이제 기대감이 좀 뒷받침이 되는 쪽이라고 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더 움직인다고 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로 TLB와 동진 세미캠을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미 이제
시작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제 HBM 쪽에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뭐 미세 공정에 대한 동사의 특성화된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파마 리서치 뭐 이런 쪽도 뭐 계속 상승이죠. 7만원에서 11만원. 네, 이 종목은 1조 2천억, 한미반도체도 2조 5천억. 뭐 크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뭐 SF 반도체나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은 뭐 1조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소부장 중에서는 소재 쪽 관련된 종목을 보시고, 그리고 공정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미세 공정과 그리고 이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 그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투자하시는데 우선순위를 좀 탁탁 둘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SNS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1조가 넘었죠.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